임영철 위원과 함께하고 있는 투머치 풋볼 2부는 어쩌면 이제 이 시간이 임영철 해설위원의 말 그대로 좀 점쟁이 같은 예언을 적중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24-25 시즌 다가올 유럽 축구에서 특히나 한정지어서 이 아르헨티나산 유망주에 대해서 이제 임영철 해설위원이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임영철 위원이 추천해주는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선수들은 뭐 누군가에게는 이미 잘 알려지고 유명한 이름일 수 있는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가진 기량과 잠재력에 비하면 아직은 좀 언급이 덜 된 선수들이고, 특히 그들이 또 아르헨티나 국적의 유망주들이어서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추천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이 영상은 지금 당장 이 선수들이 바로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반년이나 1년 뒤에 이 선수들의 가치가 확 뛰면서 조금 더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도 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선수들이기도 하거든요. 누적 조회수를 노리시는군요. 그렇죠. 네, 원투펀치 채널을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이 선수들에 대한 그 기량이 다른 유망주들보다 이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망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은 지금 제가 언급드릴 선수보다도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선수가 팀을 옮길 가능성이 적거나 아니면 활약을 하더라도 우리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거나 아니면 활약을 하더라도 이미 유럽 클럽과의 어떤 이적설이 진하게 나고 있는 선수들은 많은 언론이 그 선수들을 다루기 때문에 활약만 하더라도 보도되는 언급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당장 뭔가 여러 팀들의 스카우트의 주목을 덜 받는 선수들의 경우는 똑같은 활약을 하더라도 주목을 덜 받기 때문에 선수 가치가 한 반년이나 1년 사이에 팍 뛰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선수들의 어떤 기량 자체가, 뭐 포텐셜 자체가 말 그대로 특 A급이다 이런 선수보다는 앞으로의 반년과 1년 사이에 가치가 팍 뛸 수 있는 그러한 선수를 중심으로 딱 3명을 추려서 이제 언급을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산 유망주는 웬만해선 제외를 했습니다. 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가르나초는 물론이고 뭐 알마다나 뭐 소울레, 카르보니 이런 선수들은 이미 좀 가치가 많이 올라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이미 많이 또 설명이 된 선수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은 빼고 언급이 많이 됐더라도 추후 반년과 1년 사이에 더 많이 폭발할 것 같은, 가치가 폭발할 것 같은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를 포함해서 3명을 좀 이렇게 추려보는 오늘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축구 게임을 좋아하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 남미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망주는 좀 누군가요? 네,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기동력 있는 미드필더를 좀 수요하시는 구단에게 혹은 팬분들에게 안성맞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선수인데요. 17살, 2007년생에 지금 아르헨티나 리버플레이트에서 뛰고 있는 프랑코 마스탄투오노 선수를 일단 첫 번째로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스탄투오노 2007년생인데도 이미 키가 180을 넘었고요. 예. 사실 이제 남미 유망주 하면 대부분의 팬분들이 기술은 좋은데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미에선 통할지언정 유럽에 왔을 때는 그런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대부분 좀 상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골격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골격은 서양인이군요. 네, 골격이 어깨가 떡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버티는 힘이 그래도 있고 신체 밸런스가 괜찮은 유형의 선수고요. 키만 하더라도 180인데 유망주들이 보면 키가 큰 반면 호리호리한 좀 얇은 체형의 선수들을 가능성이 좀 간혹 있거든요. 제가 플레이를 봤던 마스탄투오노 선수는 그런 유형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골격 자체가 꽤 두꺼운 편이라 키도 크고 밸런스도 좋고 버티는 힘도 있고 그런 밸런스, 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 선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신체 조건 자체는 이미 다른 유망주들보다도 오히려 유럽에서 통할 가능성이 꽤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왜냐면 유럽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버티는 힘과 신체 밸런스가 더 많이 요구가 되는 플레이 환경인 게 분명한데 이미 이 선수는 그런 버텨내는 힘을 가지고 있고 밸런스도 좋고 무엇보다 팀이나 리그를 가리지 않는 기본적인 활동량과 적극성이 이미 뛰어나서 제가 볼 때는 팀이나 전술을 가리지 않고 마스탄투오노 선수는 추후 굉장히 좀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선수의 플레이 영상을 봤을 때 다른 것보다도 어느 영상을 보건 터치 하나만큼은 진짜 일품이더라고요. 남미 선수들이 또 이제 컨트롤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체 조건도 좋은데 컨트롤도 좋다. 여기에 더해서 왼발을 쓴다. 왼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는 정말 많은 또 메리트가 있잖아요. 저는 이 선수가 분명 남은 반년가량의 시간 동안에는 더더욱 이제 언급이 되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잠재성도 잠재성인데 말씀드린 대로 가치가 폭발할 것 같다라고 언급드린, 좀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 지금 리버플레이트에 8월부터 가야르도 감독이 오면서
이 선수를 더 많이 중용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사실 선발로 뛴 빈도가 좀 있었던 선수인데 7월부터 갑작스럽게 마스탄투오노 선수가 리버플레이트에서 주전으로 뛰는 빈도가 막 올라갔고요. 네. 심지어 가야르드 감독은 아예 이 선수를 주전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와 같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다면 리버플레이트의 추후 시즌 경기 내내 계속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미 올해 들어서 주전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가치 자체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예 북박의 주전이 된다면 그 가치는 더더욱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스탄투오노가 주전으로 뛸 기회가 이제 막 서서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더 가치가 폭발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언급이 덜 되었던 뭔가 숨겨진 보석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더 세간의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거 얘기하면 끝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침발라놨어. 끝났네요. 네, 끝났죠. 네, 이러면 가치는 말할 것도 없어요. 레알 스쿼터가 이제 네. 눈도장을 찍었군요. 레알 마드리드가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이번 여름부터 많이 들려와서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아마 레알 마드리드나 라리가 팬분들은 이 친구 나는 알고 있지 이미 뭐 뉴스도 많이 떴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높은 확률로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은 그래도 마스탄투오노 선수를 좀 익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긍정적인 누군가에겐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한다면 선수 본인도 지금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그래도 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미 지난달 즈음부터 벌써부터 뭐 계약을 여름에 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은 언론에서 나오긴 했었어요. 그 계약을 지금 본격적으로 체결하진 않았고 일단은 리버플레이트 소속으로 계속 경기를 뛰고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높은 확률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레알 마드리드로 가게 된다면요. 몇몇 보도에서는 발베르데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이 선수를 좀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발베르데가 가진 장점은 상당한 적극성.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의 기동력과 여러 이 공간을 커버해주는 그 저돌성을 사실 우리가 발베르데 선수를 보면서 정말 일품으로 평가를 하는데 애칭이 홍길동이잖아요. 네. 네, 홍길동 딱 그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마스탄투오노도 그만큼의 활동량과 또 신체적으로 버텨주는 그 경합 능력과 밸런스 큰 키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합하는 부분이 분명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발베르데 선수는 정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반면 아직까지 마스탄투오노 선수는 그래도 왼발에 대한 그 빈도가 좀 더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선수가 앞으로 경험을 쌓아나가고 팀을 옮기게 되건 아니면 리버플레이트에서 뛰게 되건 아니면 뭐 정말 레알이 아닌 다른 팀에서 뛰게 되건 간에 경험이 더 쌓이게 되면 이 선수의 그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이나 드리블에 대한 패턴도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런 무대에서 팀이나 리그를 가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활동량이랑 뭐 신체 능력이기 때문에 뭐 터치는 물론이고요. 네. 이런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팀 가리지 않고 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추후 유럽에 가더라도 가치가 더 폭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마스탄투오노 선수를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성장할지 앞으로가 좀 주목되는 마스탄투오노였습니다. 재밌는 게 07년생인데 네. 이미 라리가에 이제 쿠바르시와 야말이 07년생인데 자리를 확실하게 좀 잡고 있어가지고 그들은 노네입니다. 그렇죠. 그냥. 예. 07년생에서 유망주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 아직까지 이제 10대 중반의 07년생인데 이미 07년생이라고 하면은 우리 라리가에서 이미 뛰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강인 선수 01년생인데 20대 이제 초반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01년생은 뭐 유망주 나이도 아니야. 이렇게 좀 평가받는 상당히 지금 축구가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이 07년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누가 있나요? 두 번째 선수는 이제 공격수. 예, 이 선수는 이제 레반도프스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와 좀 비슷하다. 툴이 많다. 플레이 영상을 봤더니 왜인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제 공격수 2006년생이고요. 아구스틴 루베르토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지금 여러 팀들과 유럽 팀들과 좀 링크가 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적 시장을 거쳐가면서 자주 언급이 될 거라서 반년이나 1년 사이에는 많이 가치가 더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리버플레이트에서 일단은 후보로 좀 기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완전 붙박이 선발보다는 좀 경쟁하는 입지에 있는 선수고 아직까지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주전 경쟁에 있어서 아니면 출전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미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유망주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대표팀에서 꽤 잘했고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득점왕까지 차지했는데 되게 아크로바틱한 골들도 좀 많이 넣고 몸의 유연성도 좋고 민첩한 편이기도 한데 뭐 전반적으로 키도 크고 이 연령별 팀 내에서는 신체 능력으로 뭔가 이겨주는 거, 연계해주는 거 다 괜찮은 퍼포먼스를 루베르토 선수가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딱히 뭐 모자른 부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이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선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레반도프스키와 비슷하게 좀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들려와서 이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추후 이적 시장에서 더 많이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갈 그런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로베르토 선수의 좀 신체 조건은 좀 어떤가요? 키는 일단 벌써 185로 지금 몇몇 통계 사이트의 프로필상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오. 근데 뭐 실제로 플레이를 보더라도 사실 레반도프스키도 어쨌든 높이가 좀 갖춰져 있는 공격수잖아요. 근데 당장 로베르토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일단 높이 자체는 이미 갖춰져 있는 공격수라서 충분히 추후 뭐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더 많이 이제 경합이 붙고 아무래도 신체 경합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다 보니까 아마 근육을 포함해서 신체 밸런스를 키우기까지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네. 이제 2006년생이고 사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린 대로 1군 무대에서 주전은 아니긴 하지만 바야르도 감독이 부임한 뒤로도 계속 이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그래도 일부 시간은 주고 있거든요. 아마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조금 그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아르헨티나 자국 언론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워낙에 많아서 이 선수도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추천을 드릴 만한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조건만 좀 따져본다면 뭐 다른 아직까지 기술 스타일과 좀 별개로 아무래도 이 신체 조건상으로는 아구에로 테베즈와는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티스투타 느낌이 좀 생각이 나서 그 정도까지 크면은 진짜 소위 말해 이 유망주 복권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좀 성장할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엔드릭이 일단 레알 마드리드로 가면서 브라질산 유망한 공격수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품게 됐잖아요. 네. 추후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서 유망한 공격수는 제 생각에는 아구스틴 루베르토 선수가 좀 언급될 가능성이 지금 언론에서 언급된 부분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면서 보여준 잠재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어느 팀에 가는지에 따라서 약간 대결 구도를 또 언론에서는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미니 엘 클라시코 예, 만약 그런 바르셀로나로 느낌. 간다면. 미니 마드리드 더비 네, 예. 그런 느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아르헨티나 공격수는 사실 어린 나이의 공격수들 굉장히 많이 또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추후 아구스틴 루베르토 선수의 거취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제가 뭐 바티스투타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또 이런 신체 조건 비슷한 공격수가 있죠.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이과인. 사실 이과인도 뭐 유럽 무대에서 굵직한 활약을 좀 남겼기 때문에 대단한 공격수죠. 네, 네. 그렇게까지 좀 성장하면은 또 아르헨티나 자국 언론들도 그리고 팬들도 좀 성장을 반기지 않을까 싶은 루베르토에 관한 또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는 좀 익숙해진 선수가 한 명 있긴 해요. 맞습니다. 에체벨인데요. 네. 맨체스터 시티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일단 계약 체결 이후에 바로 리버플레이트로 재임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에체베리 선수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해외 축구 팬분들에게 이름은 알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콘텐츠에서 다루는 이유는 지금 일단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원래는 이 리버플레이트로 재임대 기간이 이번 시즌 2024 시즌 12월까지였는데 조기 복귀가 될 수도 있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에체베리 선수를 품을 수도 있다 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거든요. 오. 근데 펩가르디올라는 인터뷰에서 그 루머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뉘앙스가 현실적이진 않다는 뉘앙스의 대답을 좀 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에체베리 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펩이 너무 좀 냉정하게 발언한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정도의 좀 퉁명스러운 대답을 좀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는 어쨌든 에체베리 선수를 맨체스터 시티가 장기적으로는 2선 미드필더의 백업 자원으로 좀 보고 있고 뭔가 조기 복귀 가능성이 서서히 들려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팀 내에서 갖고 있는 기대치는 그래도 좀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원래 계약 자체도 12월에 이제 임대 복귀가 된다는 거였으니까 추후에 임대가 연장이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대로라면 맨체스터 시티로 복귀를 하고서의 직후의 여정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관건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추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데려온다면 그러면 에체베리 선수는 맨시티로 복귀하더라도 다른 유럽 팀으로 임대를 갈 가능성이 클 거예요. 예. 근데 지금대로라면은 물론 이제 지금 이선 자원들이 갑자기 맨체스터 시티로 오스카박처럼 갑작스러운 뭐 부상이라든지 너무 안타까워요. 스쿼드 상황 자체가 변수가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추가로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공격형 미드필더를 데려올 가능성이 일부 생기긴 했는데 만약 데려오지 않는다면 에체베리 선수를 그대로 맨시티가 바로 중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럼 그 자체만으로 이 선수의 시장 가치는 또 바로 또 뛰어오를 수 있겠죠. 네. 꼭 시장 가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또 해외 축구 팬분들에게 언급이 되고 여러 스카우터들 언론들이 또 이 선수를 주목하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이 영상을 좀 봤거든요. 약간 네이마르 거예요. 이런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리그에서는 이미 최고 크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드리블 방향이 상대로서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드리블 패턴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천재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왜 에체베리 선수가 그간의 아르헨티나 유망주들 중에서도 최고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자국 리그에서도 왜 최고 크랙으로 불리는지가 저는 좀
알 것 같았어요. 이거는 영상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그냥 드리블 방향 자체가 좀 천재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로서도 이 선수의 플레이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나 주목할 점은 측면에서의 돌파가 아니고요. 좁은 공간, 특히 그라운드의 중앙은 아무래도 중앙에 더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중앙은 더 공간이나 파고들 수 있는 각도가 더 협소하기 마련인데 그런데도 그 중앙을 파고드는 시도를 하고 성공률이 꽤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에체베리 선수가 왜 이 선수를 많은 언론과 뭐 스카우터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또 맨시티에서도 어쨌든 에체베리 선수에게 왜 계속 언급이 좀 자주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다만 이 선수가 이제 마스탄토노와 비교했을 때 물론 에체베리 선수가 더 잠재성이 지금까지는 뛰어난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굳이 따지면 약간의 변수가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 피지컬이기는 해요. 네. 근데 에체베리 선수 정도의 민첩성이라면 그 다소 아쉬운 피지컬도 본인의 기술과 좀 천부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충분히 좀 만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에체베리 선수는 당연히 아르헨티나 유망주 중에서는 가장 언급이 좀 될 만한 선수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그 가치 높은 유망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지금 맨시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쿼드의 어떤 변수들의 상황상 에체베리 선수가 복귀가 됐을 때 어쩌면 맨시티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혹시 뭐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조기 복귀를 내부에서 좀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이선에선 에체베리 선수에 대한 기대를 맨시티가 좀 갖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을 맨시티가 하지 못한다면 그 즉시 에체베리 선수의 팀 내 입지가 어쩌면 바로 또 맨시티 입장에서는 필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선수는 다른 유망주들보다도 이번 반년이나 1년 사이의 기간이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간이 운만 좀 따른다면 상당히 가치를 좀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우리 임 위원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느끼실 때는 이 세 명의 선수 가운데 그래도 조금 기복 없이 기대치만큼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는 좀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를 제가 구상한 이유가 엄연히 따졌을 때 제가 마스탄토노 선수를 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예, 왜냐면 이 선수는 딱 봤을 때 유망주가 뭔가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선수 어디 가서도 실패 안 하겠다. 중요하죠. 라는 느낌이 드는 선수가 좀 더 이렇게 뭔가 딱 꽂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지금까지 3명의 유망주를 쭉 소개했지만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스탄토노 선수를 좀 기반에 두고 좀 꼽아왔던 주제긴 하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마스탄토노 선수예요. 왜냐면 이 선수는 이런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어디서든 기복 안 타고 기본은 항상 해주는 선수라고 좀 여기는데 딱 그 프로필을 마스탄토노 선수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레이 영상을 쭉 봤거든요. 마스탄토노 선수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선수기는 했었고 아무래도 에체베리는 너무 많이 알려진 데다가 루베르토 선수는 일단 지금 1군에서 뛴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마스탄토노 선수는 지금 1군에서도 계속 기용이 많이 되고 있고 점점 더 주전으로 이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시기상으로도 지금 가치를 팍 폭발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언급이 일부 팀 팬분들 외에는 덜 돼왔던 유망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마스탄토노 선수가 더 나날이 날개를 달고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콘텐츠에서는 사실 가치가 딱 올라갈 것 같은 유망주 그 정의에 따르면 마스탄토노 선수가 어쩌면 가장 해당되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친절하게 또 우리 임 위원님이 아르헨티나 유망주 3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국적의 다른 뭐 나라의 선수들도 사실 우리 원투펀치 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생각해 놓은 이명철의 보석함이 있을까요? 보석함보다는요 이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뭐 지금 이 노트북에도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긴 하지만 게임 하시면서 이 유망주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추천받으시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쨌든 좀 자주 보는 리그에 또 유망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좀 터질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 좀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좀 링크가 나고 좀 연결된 선수들 아니면 소속된 선수들로 봤을 때 아스날의 은하레리 선수가 이번 시즌에 분명 1군에서 많이 기회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이 선수는 뭐 바로 지금 첼시에서 경기를 뛰는 건 아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윙 자리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선수라고 봐야죠. 켄드리 파에즈입니다. 켄드리 파에즈는 이제 오른쪽 그 측면 자원으로 보통 기용이 되는데 사실상 거기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반대로 전환해주거나 왼발 각을 사이어서 깔끔한 터치, 패스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라서 거의 뭐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첼시가 유망주 정책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저는 약간
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스쿼드에 너무 많은 인원이 다 유망주라서 진짜 젊죠. 나이대 중간 단계의 선수가 좀 없는 점은 좀 아쉬우긴 하나 근데 그래도 이 정도의 유망주라면 어떻게든 긁어모아야 하는 것이 맞다. 켄드릭 파이즈 선수의 경우는 충분히 첼시에서도 합류를 했을 때 저는 이 선수도 이 기술적인 역량과 기본기라면 정말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코파에서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패턴이 충분히 이 선수가 자주 시도하는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못 막더라고요. 네. 상대의 풀백과 미드필더들이 놓치고 있는 공간으로 진입할 줄 안다는 것이기도 하고 혹시 상대가 그 공간에 미리 선점하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바로 앞에 있는 선수를 제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충분히 자신의 활동 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여기고 있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스날 소속의 은하넬인데 은하넬 선수는 바로 주전으로 뛰는 것은 어렵겠지만 1군에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르테타 감독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 왼발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 왼쪽의 중앙 자원 아니면 혹시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 자원으로도 기용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스쿼드의 뎁스를 미리 늘려놓고자 아마 은하네리 선수를 미리미리 좀 짧은 시간 동안 기회를 주면서 초반에 이 선수가 얼마나 1군에서 통할지 좀 지켜보는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중계해드리는 카라바오컵이나 FA컵 때 이번 시즌만큼은 은하네리가 보면 그 컵대회에서는 특히 많은 기회를 잡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은하네리 선수가 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그간 이 평가받았던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시즌에는 주어지지 않을까. 이번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축구에서는 벤치에 9명을 항상 좀 두게 되는데 뭐 후보 골키퍼랑 뭐 수비 멀티 자원, 센터백 후보 그리고 당연히 풀백 후보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백업, 중앙 미드필더 백업 그리고 공격 자원 중에 뭐 여러 포지션에 보일 수 있는 백업 자원 2자리 좀 8명입니다. 네. 딱 한 자리. 그 한 자리가 유망주? 은하네리가 뛸 수 있는 그 유망주 자리 혹은 윙 자리예요. 정확히는 2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9명 벤치는 제 생각에 은하네리는 그래도 앞으로도 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무래도 켄드릭 파이즈보다는 은하네리 선수가 지금 당장 이 우리가 흔히 보는 프리미어리그 또 유럽 팀의 스쿼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가오는 24-25 시즌에는 이렇게 기용될 것 같다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하네리와 이제 파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모두 컵대회까지 다 소화해야 되는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카라바오컵에서 특히나 초반 단계에서 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는 좀 형 느낌이 들기는 한데 윤장혁 캐스터도 SS에서 축구 올림픽 결승을 중계하셨고 저도 DFL 슈퍼컵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 경기를 중계했는데 저희가 중계한 그 경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엔조 밀롯 혹은 뭐 엔조 미우라고도 부르는 이 선수가 이제 그 결승전에서 다란히 골을 터뜨렸죠. 미오 선수도 저는 미우라는 발음이 편해서 미우라고 좀 부르는데 이 선수도 제가 느끼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때 움직임이 워낙에 좋아서 슈투트가르트의 헤네스 감독이 원하는 좀 역동적인 공격 스타일 그리고 앙리 감독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팀이 그렇게 완성된 건지 모르겠지만 공격진에게 자유를 좀 많이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미호 선수가 되게 움직임이 영리해서 역발 윙어 느낌이었죠. 개인 기량으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올림픽에선 보여줬고 이번 슈퍼컵 그리고 그 이전의 분데스리가에서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좌우로 넓게 펼쳐주면서 측면 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미호 선수가 차지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슈퍼컵에서는 전문 공격수인 데미로비치와 또 합을 맞춰서 경기를 출전했는데 데미로비치가 전문 공격수다 보니까 상대 수비를 뒤쪽으로 눌러줄 때 엔조미오 선수가 약간 아래쪽에 머물면서 컵백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골까지 터뜨리기도 했었고요. 우리 이제 정우영 선수와 또 경쟁자이기도 한 엔조미오 선수여서 여러 가지로 주목을 많이 받을 텐데 개인적으로 미오 선수의 잠재성도 되게 높게 보고 있고 아마 운다브가 어느 위치에 이제 출전을 하는지에 따라서 미오 선수나 정우영 선수가 이제 2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어느 정도의 출전 기회를 잡을지도 좀 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르헨티나 유망주 3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서 이제 타 대륙에 있는 선수들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스쿼드 정말 건강하게 11명 더불어서 이제 벤치 명단까지 꾸리는 것도 흥미롭긴 하지만 유망주 키우는 맛, 보는 맛이 또 각 팀 팬들에게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복권들이 이번 시즌은 과연 터질지 이렇게 좀 기대하는 재미도 이번 시즌 24-25 시즌 함께 보시며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TMF 투머치 풋볼 2부 유망주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과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